한국, 거기 어디 있는 거더라? 일본 옆이었나? K씨의 이 한마디가 교실 공기를 묘하게 긴장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선입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나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죠.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너는 특별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단순한 호기심과 편견의 대상이 될 때도 많았어요. 오늘 같은 날처럼 말이죠. 친구들은 한국이라고 하면 K-팝, K-뷰티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라는 인식만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장난만 치기 일쑤였죠. 예를 들어 제 친구 K씨는 수업 중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급되면 한국, 거기 차이나타운 같은데 아니야? 아니면 일본 짝퉁 같은 거? 인터넷은 있겠지? 라는 말들을 하곤 했어요. 줄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K-팝은 꽤 유명하잖아. 톰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방탄소년단?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다. 친구들의 대화는 한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문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걸까? 아니면 나조차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저녁에 집에 갔을 때 아빠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빠가 한국에 있는 회사 본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빠 회사에 관련된 결정이었기에 우리 가족은 한국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식당에 앉아 있던 저는 아빠의 발령 소식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한국 본사로 발령을 받으셔서 우리 가족이 2달 뒤에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제 말을 듣자마자 K씨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대체 왜? 아빠가 한국 본사에서 일을 맡게 되셨어. 그래서 가족 모두 이사 가야 해. 제가 대답하자 K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 미국에서 훨씬 살기 좋지 않아? 내가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줄리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가 훨씬 편하지 않아? 한국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아. 문화도 다르고 인터넷 같은 건 느리지 않을까? 톰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전통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한복 같은 거. 그들의 말은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저에게는 날카롭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진짜 어떤 곳이야? 줄리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늘 새로운 문화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였죠. 아빠 말로는 한국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모든 게 잘 정돈돼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되게 안전하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제 말은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미국보다 나은 게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빠가 너무 긍정적인 거겠지. K씨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난 좀 흥미롭긴 해. 내가 말한 그런 나라라면 가보고 싶긴 하네. 줄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궁금한데 한국 하면 전자제품 같은 게 떠오르긴 해. 톰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는 한국에 대한 무지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정작 제 자신조차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엄마는 가끔 김치찌개를 끓이며 이게 고향의 맛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드물게 시간이 날 때 한국 영화 DVD를 틀어놓으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막상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을 설명하려 하니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막연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한국,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삿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엄마는 제 방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나야, 한국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느껴봐. 그게 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붙이고 나니 드디어 한국으로 떠난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아빠가 말한 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일까? 아니면
친구들이 비웃던 대로 나조차 실망하게 되는 곳일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항, 그리고 환하게 불이 들어온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제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고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점차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빠가 자랑했던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건가? 한국 그거 아직도 아시아 어딘가 작은 나라지? K씨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친구들에게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말했던 날, 나는 그들의 반응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던 이 나라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시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걷는 고요한 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반응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케이시, 줄리, 톰. 그들은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니, 그들이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할까? 그날 저녁, 나는 아빠의 회사 동료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동행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들려온 뜻밖의 소식은 나를 놀라게 했죠. 케이시 아빠가 이번에 한국 본사로 출장 오게 됐다며?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아빠에게 묻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랑 같은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더라고. 온 가족이 함께 온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숟가락을 손에 쥔 채 멈췄습니다. 케이시 가족이요? 한국에 온다고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 같은 나이에 외국에 나가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 내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케이시가 한국에 온다니? 그 친구가 과연 이곳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녀의 냉소적인 태도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 며칠 후 줄리에게서 메일이 왔다. 애나, 큰 뉴스야. 우리 가족이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가기로 했어. 나는 메일을 읽으며 눈을 깜빡였다. 케이시의 이야기에 이어 줄리마저? 이번엔 왜? 줄리는 메일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엄마랑 아빠가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다가 너희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을 첫 번째 여행지로 정했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엄청 기대하고 있어. 줄리 특유의 문화적 호기심이 드디어 그녀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에 나는 피식 웃었다. 며칠 후 톰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애나, 우리 가족도 한국에 갈 거야. 아빠가 말하길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면서 직접 보자고 하더라고. 대중교통도 엄청 발달했다며 자랑하던데 진짜인지 가서 확인해 볼게. 이쯤 되니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케이시, 줄리, 톰 모두 다른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할지는 앞으로의 일일 것이다. 드디어 친구들이 도착하는 날이었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나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과연 한국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을까? 아니면 실망하게 될까? 애나,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케이시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활기차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기 정말 대단하다.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 줄리와 톰도 뒤따라오며 두리번거렸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해? 사람들 다들 차분한 것 같아. 톰이 말하자 줄리가 맞장구 쳤다. 그리고 엄청 깨끗해. 미국 공항에서는 쓰레기통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잖아. 여긴 그런 게 없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친구들은 창밖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반짝이는 고층 건물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한국 특유의 깔끔함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거 좀 대단한데? 내가 말한 게 과장이 아니었네. 케이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활기찬 사람들과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시장은 친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게 진짜 전통시장이야? 줄리가 떡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매운데도 맛있다. 뭔가 중독성 있는 맛이야. 톰도 감탄하며 어묵을 집어들었어요. 케이시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다들 엄청 바쁜데도 여유로워 보여. 미국 시장에서는 보통 혼잡하고 정신없잖아. 여긴 뭔가 다르네. 그날 밤
친구들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첫날을 회상했다. 케이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일 줄은 몰랐어. 줄리와 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여기 사람들 뭔가 다 친절한 것 같아. 시장에서도 우리가 뭘 몰라 헤매니까 바로 도와주던데.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뭉클했다. 그들이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친구들에게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케이시, 줄리, 톰 모두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처럼 새로운 것들에 감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공항철도의 조용함, 길거리 음식의 다양함, 그리고 시장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는 모두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질서정연해 보여.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 톰은 떡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탄 속에서도 나는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롭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또 다른 관광지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한국에 대해 다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까?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날이었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상인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케이씨는 한복 가게에서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환히 웃었고, 줄리는 작은 도자기와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손수건을 고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이런 걸 산다는 게 의미 있잖아. 줄리는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지갑 없어졌어. 케이씨가 가방을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주위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갑이 없어졌다고? 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케이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 떨어뜨린 거 아니야? 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케이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가방 안에 있었어. 누가 가져간 거라고.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케이씨는 점점 초조한 표정으로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친절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순간 나는 한국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거 찾고 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케이씨의 지갑이었습니다. 맞아요. 제 지갑이에요. 케이씨는 놀라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저기 저쪽 가판대 위에 두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따라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이제야 들이네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서 어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케이씨는 지갑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한국의 진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케이씨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지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한국을 의심했어.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말도 안전하다는 말도 다 믿을 수 없었어.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찾아주신 걸 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거야. 줄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갑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도 못했을 거야. 여긴 정말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 톰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는 게 느껴져.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더라.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동안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근처의 작은 떡집을 방문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만난 할머니가 우리에게 따뜻한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떡이에요. 맛보세요. 케이씨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고소하면서도 쫄깃해. 할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와도 우리 떡 맛보고 좋아하면 그게 제일 기뻐요. 고마운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 작은 대화 속에서도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함과 정직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케이씨는 내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내가 한국에 대해 말한 것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 아빠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겠어. 여기 사람들 뭔가 다르다. 나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따뜻함이 진짜 매력이야. 그걸 알아줘서 고마워. 믿기지 않아. 우리가 벌써 떠나야 한다니. 케이씨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침대에 앉아 캐리어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이 도시를 더 오래 느끼고 싶어. 톰은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봤는지 알 수 있어. 근데 아직 다 못 본 것 같아.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친구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들이 한국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곳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잔잔하고 맑았다. 새벽 햇살이 강물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우리를 감쌌습니다. 케이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대단해. 아침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다니. 미국에서는 이런 걸 상상하기 어려워. 줄리는 강변의 카페를 지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참 여유로워 보여. 이 나라가 가진 매력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는데 톰은 잠시 멈춰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지낸 시간들이 내게 너무 특별해. 그냥 관광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이 배운 것 같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서 느낀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특별한 걸 해볼까? 나는 친구들을 이끌고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으로 향했다. 한옥으로 지어진 찻집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듯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여행 온 손님들이구나. 우리 차 한 잔 하고 가면 좋아. 우리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받았다. 차 향기가 퍼지는 공간은 마치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케이씨는 찻잔을 손에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을 거야. 여기선 모든 게 차분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줄리는 도자기로 된 찻잔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세심하고 정갈해.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그냥 차 한 잔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은 시간이야.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이 감정들이 단순히 여행의 여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케이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나,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야. 줄리는 뒤를 돌아보며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너 덕분에 우리가 한국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 너무 좋았어. 톰은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달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자랑스러울 만한 곳이야.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느낀 것이 단순한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별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 케이씨가 묻자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땐 내가 더 많은 걸 보여줄게. 줄리는 출국 심사대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난 여기서 배운 걸 잊지 않을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특별한 장이 될 거야. 톰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를 기억할게.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별은 아쉬웠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얻은 것이 더 큰 의미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이씨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으로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따뜻한 나라였어. 내가 말했던 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 줄리는 한국에서 산 손수건을 엄마에게 선물하며
한국 문화를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셔. 나도 이 나라를 더 공부하고 싶어. 톰은 한국에서 배운 질서와 배려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려고 해봤어.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생각을 바꿨어.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보여준 한국이 그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친구들의 특별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하고 세련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이 담긴 곳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함이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스며들게 말이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